자, 뭐 여권도 뭐 지금 티격태격 자중질환 양상이지만 뭐 야권도 뭐 금없지 않습니다. 야권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만화 한번 보시고 예, 이게 DJ 정부 시절 때 만화네요. 네. 야권은 아니었고 네. 그 DJ 정부 시절에 그 아주 민심이 기반했습니다. 네. 등 돌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니까 예. 그 목욕탕으로 모셔서 봉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빙사한테. 네. 빙사 이 등 돌리고 앉았으니까 등 돌리고 벗고 앉았으니까 뒤에서 등 밀어드릴게요 하면서 하는 그 상황인데 네. 아주 그 당시에도 그 민심이 그 했는데 지금도 가만 보면 우리 청와대 쪽이나 모든 쪽에서 네. 정말 소통하고 하는 민심을 다잡을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림도 나오고 해서 야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 문재인, 박지원 뭐 의원 아주 광주에서 크게 한번 붙었습니다. TV 토론회,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당 생활도 일천하고 아무런 당무 경험이 없습니다. 늘 좌고우면하는 성격입니다.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문재인 후보 이외에도 손학규,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정세균, 김두관 등 참으로 많은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도대체 당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공천권도 행사하겠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대권 후보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민심은 우리 당이 호남에 안주하고 있는, 그래서 호남의 기득권 세력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님은 우리 당의 호남 기득권의 상징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꾸 문재인 후보는 저를 호남의 맹주로 밀어가지고 지역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거티브인 거예요. 네. 지금 아주 지금 갑론을박입니다, 지금.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고강도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인간적인 측면, 성격이 우유부단하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 두 번째는 민주당의 야권에 당신밖에 후보가 없냐라는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에 저는 그 끈을 살로 쳤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동안에 정말 네거티브는 않겠다라고 버텼던 또 문재인 후보가 또 호남 기득권의 상징이라고 상당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 대선 불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렇게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 행사, 저 TV 토론했던 게 광주 아니겠습니까? 광주 MBC인데 이후 3일 후부터 18일부터 18, 19, 20 연달아 광주 전남북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연달아. 그러니까 이때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담느냐. 딱 그 정확히 저 만화가 맞는 건데 등 돌린 호남의 사람, 저 코가 크게 그려진 김대중 대통령의 민심을 어떻게 끌어잡느냐가 이번에 완전히 판결한다. 과거에 노풍이 잠잠하다가 바람도 없이 미풍처럼 가다가 광주에서 1위를 하면서 완벽하게 바람을 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늘이 시발점이고 나머지 18, 19, 3일 동안 새 후보는 완전히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전력 투구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고 봅니다. 호남 민심. 과연 누가 호남 사람의 등을 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호남 사람이 판단할 경우에 그 후보는 이후에 계속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정권의 이제 비서실장들 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박지원 실장과 저 문재인 실장 간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이제 큰 깊은 골이 하나 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하여간 뭐 여러 가지 5년간의 치적을 뭐 업다운은 있었지만 출발할 때는 60, 70%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넘어가고 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김대중 대통령 물러날 때에도 확고한 지지 기반, 지역적 지지 기반, 이념적 강고성이 있는 집단들이 뭉쳐가지고 물러난 순간까지 4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나오자마자 대북 비밀송금 특검을 해가지고 박지원 씨, 임동원 씨 뭐 해서 오늘 TV 토론에도 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왔죠. 그 밑바닥에 깔린 이 분노와 이 서로에 대한 이 원한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면 아주 거센 바람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선 분위기가 실제로. 이게 지금 경선 분위기는요. 초반에는 너무나 해보나마나한 선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갈수록 조금 날이 서고 네. 지금 굉장히 오늘 후끈 달아올랐다는데 네. 이 문재인 의원은 지금 좀 전에 김영광 전 비서관이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북송금 특검을 네. 단행을 하는 거죠. 네. 그때 민정수석으로서 이 동교동에 네. 대북송금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달하는 게 바로 문재인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게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악연도 있고요. 또 오늘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는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굉장히 이번에 그 투표권 참여가 많은데요. 네. 이 광주와 전북, 전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전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당원 숫자의 52%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주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지금 문재인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당대표가 돼야만 지금까지 지기만 했던 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녹취는 없습니다만 오늘 박지원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오늘 네. 한 얘기. 지난 대선 때도 정권 교체에 실패했던 사람이 네. 어떻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거냐. 오늘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말자. 네. 서로를 비판하지 말자. 어저께까지 당부했던 문재인 의원도 네. 발끈해서 원색적으로 처음으로 다른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한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예. 아주 지금 재밌게 지금 양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저 결과에 따라서 박지원 의원, 특히 문재인 의원의 경우는 뭐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뭐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권으로 가겠다는 거는커녕 지금 당장 이제 정치적 어떤 입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직행하겠다라는 그 네. 구상 자체가 그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 그 당권을 꼭 잡아야 한다는 거는 방금 우리 조 차장님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다음에 공천권도 가지고 대권 후보가 바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박지원 의원이 말한 대로 손학규 씨도 있고 여러 사람의 후보가 많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분 처음에 제가 보기에도 아주 판세가 그냥 원사이드로 네. 문재인 씨의 그 우세로 봤는데 지금 분위기가 꼭 그렇게 네. 예. 얘기를 들어보면 유세장에서도 박수도 별로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아직 2월 8일이죠. 2월 8일이고 이제 거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 대표가 누가 될지 그것도 잘 관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